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강민 교수입니다. 오늘 또 일주일이 돌아왔죠? 저번 시간에는 좀 에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상 유튜브에 올리는 과정에서 에러가 난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구동이 됨을 이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하고 이게 소통이 없다 보니까 혼자서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음, 자생력 또는 좋은 영감을 줄까라고 고민을 해봅니다. 물론 수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겪었던 경험이나 아니면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게 없을까를 끊임없이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하기 전에 짧게나마 전달하려고 합니다. 음, 제프 컬빈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프 컬빈이 뭐냐면 미국의 존경받는 저널리스트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포춘의 편집장을 맡았고 또 포춘 글로벌 포럼의 사회자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위크의 공동 진행자로 이제 활동하고 텔레비전 등을 비롯해서 많은 매체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개발 또는 자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고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 그런 뭐 전략 아닌 그런 어쨌든 사회에 관계된 여러 가지 뭐 컨설팅 등을 주로 하는 그런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들리는가? 이런 좋은 질문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들리나요? 아니면 남이 나에게 하는 말이 더 잘 들리나요? 분명 저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어느 순간에 많은 뭐 희노애락을 좀 겪고 나서, 그리고 산전수전, 공중전, 육상전, 우주전, 지상전, 뭐 해상전까지, 우주전까지 다 거치고 나서 어느 순간 약간 이게 뭐 정신분열증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 저의 내부의 소리를 저는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내 취향, 뭐 등등. 그게 어쩌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더 확고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 내부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있다. 나는 당신이 매일 이 질문을 위해 몇 분을 투자하길 바란다. 내면의 목소리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그 대부분은 이런 질문을 자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는 이런 질문을 전혀 하지 않고 살기도 하고요. 하지만 세계적으로 정말 뛰어나고 성공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들은 언제나 자기가 한 일과 실패한 일을 돌아보기도 하고 이때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점을 많이 깨닫고는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이런 명제는 사실입니다. 그 내면의 목소리는 언제나 제가 알고 있고 또 알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말을 걸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꺼내서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조용히 있으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게 아닌 줄 알지만 어떤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또는 내부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소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출발 안 하면 늦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친구를 만나지 않으면 친구가 화날 것 같은데, 아니면 지금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기가 놓칠 것 같은데, 뭐 등등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듣지만 때로는 나쁜 선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매일 내면의 목소리가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갖는 그런 여유와 용기가 좀 필요할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방법은 삶을 조금 편안하고 그리고 마음을 좀 안정되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만드는 데 아주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좀 대가들은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가들은 한 가지들의 자신만의 명언 또는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 것인지, 또 여러분들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그런 핵심적인 질문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전시 산업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전시 산업에 관해서 공부를 할 건 뭐냐면, 저번 시간에는 어떤 역사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형식 또는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을 했고, 또 박람회와 전시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뭐 정의를 알아보면서 또 그렇게 비교를 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박람회 또 전시 산업의 어떻게 보면 현황을 좀 알아보고, 그 현황에서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가 계속 고착화돼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고인 문제들, 고여서 악취가 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조금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겠지만 지금 세계가 전시회는 어떤 패턴으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전시 선진국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좀 비교해 보면서 현 상황을 진단해 보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이 몇 주가 안 남았죠? 이게 아마 큰 비중으로 좀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문제 해결 학습 기반의 그런 스터디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 시험은, 그 전에 중간고사는 조금 문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됐다면, 기말고사 형식은 뭐 추후에도 공지를 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기반의 어떤 학습을 할 것을 어, 여러분들이 요합니다. 특히 MICE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MIC 산업이 어떤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스터디해서 푸는 방식으로 자료 조사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할 거고, 뭐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왔던 강의 안에서 이런 저런 것들도 활용해서 쓰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스터디해서 기사 발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 관련한 자료들을 보면서 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할게요. 자, 전 시간에는 박람회와 전시의 차이가 있다면, 이번 시간은 이벤트까지 붙었습니다. 이벤트까지 붙었는데, 저번 시간에서 플러스 된 거는, 이벤트가 보게 되면, 이벤트는 주로 차이점은 뭐냐면, 내용 구성이나 개최 조건이나 개최 목적 기타, 이게 국제성이 있냐 없냐,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인류 평화의 부분이냐에 따라서 박람회와 전시회는 나뉘어진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벤트는 그것보다 조금 더 협의회, 그리고 좀 소규모의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내용 구성이 무대와 행위, 그리고 볼거리들, 그리고 특별한 조건이 있다기보다는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그리고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또 산업 이벤트가 전시회 보조수단이나 박람회 보조수단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이 이벤트 자체가 메인이 되어서 뭔가 뭐 수익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목적성을 전달한다든지 박람회와 같이 이런 걸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에는 국제 그 불꽃 축제 있죠. 부산 국제 불꽃 축제. 이 불꽃 축제가 단순 이벤트성이 컸습니다. 그건 뭐냐면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목적 달성을 하는 거에 대한 뭐 불꽃 축제라고 말은 하지만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이벤트성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금 안고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를 주위의 산업과 연관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 이벤트의 기간 동안에 어떤 전시회 또는 박람회와 연계를 시켜서 그 박람회에 대한 어떤 부대 행사의 질을 높인다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부대 행사의 보조 수단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벤트 산업도 굉장히 많이 좀 흔히 말하는 핫해지고 있지만, 아직은 여기에서 뭔가를 많은 부분을 우리가 메가 이벤트로 끌고 가기에는 많이 부족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시 박람회 산업의
이제는 전시산업, 박람회 산업으로 말하다가 전시 박람회 산업으로 묶여졌습니다. 전시 박람회 산업의 목적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육의 장, 그리고 기술 비교의 장, 정보 획득의 장, 그리고 관련 산업의 직간접적인 파급효과 전달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한 걸 조금 더 복습한다는 의미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교역의 장으로는 정시 박람회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는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현대화 그리고 과거도 그랬고 앞으로 미래의 중추적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형식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어지정 플랫폼에서 한다든지 온라인에서 이런 교육의 장이 이루어진다든지 어쨌든 앞으로도 중추적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술 비교의 장을 보자면 어쩌면 어떤 회사의 자사의 기술력을 검증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업체의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광고를 내기에는 회사 규모도 작고 또한 하나하나의 글로벌 기업들을 찾아고 다니고 또 그 나라의 모든 매체를 다 찾아다니기에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좀 작은 기업은 기술력이 있더라도 사실 홍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사의 기술력을 작은 기업도 언제든지 작은 부스에 참여를 해도 그런 엄청난 기술력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전시박람회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 획득의 장. 음, 이건 관심을 가진 어떤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출품을 할 수가 있어요. 모두 출품을 할 수가 있고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도 정말 방대합니다. 그것 때문에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미술 전시회를 보고 싶어서 작은 미술 전시를 우리 부산에 있는 곳만 30군데를 다 가보고 싶어. 그러면 이동하는 시간이나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하나 작가를 다 보러 가기에는 몇 박 며칠을 잡아도 30군데를 돌아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아트 페어 같은 경우에, 아트 전시 같은 경우에 그런 갤러리들이 한 100곳이 참여를 해서 그걸 하루 만에 쫙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어떤 작품이 있는지, 가격대는 얼마인지, 그리고 작가의 어떤 정보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정보 획득의 장에서 가장 정보 획득에 좋은 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4번 관련 산업의 직간접적인 파급 효과 전달. 박람회 관련한 다양한 조직에 직접적인 효과와 더불어서 어쨌든 관련 산업에도 막대한 간접적인 파급 효과를 전달을 합니다. 직접적인 효과로 여기에서 쓰고 가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부스비도 쓰고 가고 또 호텔비도 쓰고 가고 교통비도 쓰고 가고 뭐 밥값도 쓰고 가고 여러 가지 직접적인 전달을 줄 수도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인 어떤 전달을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합니다. 간접적인 전달을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잠시만요. 네, 이게 컴퓨터가 잘 안 익히는데 다음은요. 정시 박람회 산업에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전시 파급 효과가 있는데 이 박람회 산업의 파급 효과 중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크게는 정치적 효과, 경제적 효과, 사회문화적 효과, 환경 기타 효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 큰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적 효과가 사실은 조금 요즘에는 긍정적인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민간 교류의 어떤 뭐 여러 가지 홍보 효과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사실 어떤 정치 효과에 선동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사실 메가 이벤트 같은 경우에 또 전시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할 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 많이 비용이 들게 되는데
그만큼 사실 좋아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축제나 이벤트나 전시 박람회를 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또 축제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좋아하고 볼거리가 많아지니까 좋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정부가 많이 나서기 때문에 세수 효과도 크고 때로는 이게 정치 효과를 이용이 돼서 어떤 정치 선동에 여러 가지 도구로 이용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인 만큼 그 안에서 유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인사말이라든지 막 가서 악수도 하고 이런 것들도 선행되지만 또 더 큰 건 뭐냐면 그런 정부 쪽에서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국제 행사를 유치를 했을 때에 대한 그런 성과가 한 건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집권당에서 있던 여러 가지 부분에 또 활용이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좋지는 않죠. 그리고 경제적 효과는 뭐냐면 직간접적으로 그런 어떤 고용 증대나 정보기술 교류의 촉진도 있겠지만 사실상 박람회를 한번 뭐 등록이나 인정 엑스포 같은 경우에 열게 됐을 때는 뭐냐면 사실 굉장히 물가 상승한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박람회 이제 부정적 효과로 물가 상승이나 그런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투자 시 재정 낭비들이 있거든요. 그런 재정 낭비를 통해서 굉장히 생각보다 그런 부동산에 있던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어, 제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꼭 좋은 방면만은 아닌 거죠.